경우의 수를 얘기해 보자. 경우의 수는 말 그대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 모든 이벤트가 일어나는 그런 숫자를 세는 건데, 사실은 그냥 원래 다 단순 나열해서 세는 게 원칙이지. 나열해서 세는 게 원칙인데, 좀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일정한 어, 뭐 규칙을 있다던가, 일정한 규칙이 있다던가, 뭐 패턴, 그러니까 규칙이 있다던가, 아니면 좀 더 그 효율적인 방법 이런 것들이 있다면 굳이 나열만 가지고는 하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러면 당연히 단순 나열은 좀 하는 것보다는 단순 나열을 하는 것보다는 무언가 기술적인 효율적인 방법으로 풀면 더 좋겠지.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가 나열이 원래 기본이다. 나열해서 찾는 게 기본이다. 그런데 모든 게 다 공식인 건 아니다. 지금 이런 말이야. 모든 것이 공식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이걸 명심해야 돼. 음, 가끔 받는 질문이 뭐냐면 뭐 보통 이제 뭐냐면 이거 노가다로 해야 돼요? 이런 말, 뭐 일본 말이어서 우리말 뭐 마음에 들지도 않지만 수학에 노가다라는 건 없어. 무슨 말이냐면 추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뭐랄까 수학적인 이슈야. 그러니까 수학적 추론이라고 해보자. 그냥 단순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는 것보다는 아까 말했던 어떤 규칙이라든지 효율적인 방법이 있으면 그런 걸 가지고 얘는 어떻게 진행이 되겠구나라고 추론하는 거지. 이거를 뭐 좀 어려운 얘기로 하면 추론하면서 발견해 나가는 거. 그래서 발견적 추론이다. 뭐 이런 말도 쓰는데 이런 말 다 어려우니까 다 뭐 그 어려우면 지금 몰라도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 안 써도 되는데 핵심 중요한 거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노가다라는 표현을 좀 쓰지 마라. 음, 수학에 노가다는 없어. 그냥 하나하나 자기가 이런 효율적인 방법을 못 찾으면 다 찾는 것 뿐이지. 두 번째는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두 번째는 무언가 이런 나열을 하는데 우리가 단순 나열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없겠지. 그러니까 어떤 그 규칙이 있는가를 찾자. 규칙이 보이는지를 찾자. 규칙 없이 푸는 문제들은 정말 그냥 단순 나열이니까 문제 내는 사람 입장에서도 썩 뭐 1순위로 치지는 않아. 그래서 규칙이 있을 거다. 그거를 좀 찾아보자 이거야.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이게 어쩌면 지금 하고 싶은 말이 가장 중요한 걸 수도 있는데 이 경우의 수 이 단원에서는 가장 대전제가 뭐냐면 구별할 수 있는가이다. 그러니까 구별할 수 있는가 이 어떤 상황을 구별할 수 있으면 따로 세고 그렇지 못하면 구별할 수 없는 상황이면 그러면 이거는 그냥 하나로 친다. 하나로 취급한다. 이런 말이야. 이미 중학교 때부터 이런 거를 해봤을 테니까 완전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닐 거야. 지금 했던 말의 마지막 부분만 정리를 하면 자, 주사위가 두 개가 있다고 해보자. 그런데 그냥 두 개라고만 하면은 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뭔가 조건을 줘. 이 1학년 때에는 뭐 하냐면 서로 다른 두 개. 그러니까 주사위가 서로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 A 주사위하고 B 주사위가 있다. 이 좀 더 실감이 안 나니까 아예 빨간 주사위하고 파란 주사위하고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빨간 주사위에서 1 나오고 파란 주사위에서 1 나오는 거는 하나로 세는 거지. 이거는 한 가지. 그다음에 1하고 2가 나오는 거는 2가 나오고 1이 나오는 거하고는 이거는 구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두 가지로 세야 된다는 거야.
근데 빨간색, 파란색 일이 나오는 거는 바꿔봤자 어차피 이거는 구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이건 한 가지로 취급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돼? 만약에 서로 다른 주사위가 라는 말이 없다고 하면 그냥 어떤 주사위가 두 개가 있다고 해보자. 기본적으로 주사위 두 개가 있다고 하면 얘가 그러니까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주사위가 구별이 되지 않는 똑같은 주사위라고 해보자. 그러면 여기서 주사위 A하고 B하고 있다고 해도 구별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1과 2가 나오는 거나 2와 1이 나오는 거나 이 A, B라는 게 써 있으면 마치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주사위니까 지워버릴게.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거 구별할 수 있는 상황이냐? 구별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주사위라는 보장이 없으면 얘는 사실은 한 가지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야. 아마 이제 계속 강조를 좀 많이 할 텐데 대전제가 이거라고 했어. 경우의 수에서 얘기를 첫 번째부터 순서를 좀 바꿔서 다시 해볼게. 첫 번째, 대전제는 구별할 수 있는가 없는가이다. 그지? 헷갈리면 구별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된다는 거야. 구별할 수 있는가? 있으면 따로 세고 구별할 수 없으면 하나로 센다. 그 다음에 원래 나열하는 거다. 원래 나열하는 거니까 뭐 그냥 뭐 이런 말 좀 하지 마라. 노가다. 이런 말 없어. 이런 말 하지 마. 원래 나열하는 거야. 근데 나열하다 보니까 추론을 할 수 있게 돼. 이거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추론. 그래서 이런 거를 발견한다고 하지. 그래서 발견적 추론을 하게 되는 단원이다.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 원시적으로 원숭이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다 세라는 게 아니고 이게 좀 뭔가 단순 기계적 추론이 아니라 뭔가 그 흐름이 있고 그다음에 패턴이 있다. 유형이 있다. 어떤 흐름에 규칙이 있다.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게 바로 뭐냐면 이 단원의 내용이다. 알겠지? 이거를 나열하는데 단순 기계적으로 하지 않으려면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은 이제 수형도라는 건데 수형도 이 수가 뭐냐면 이게 나무 숫자야. 그러니까 우리 수목원 하잖아. 수목원 이런 거. 이때 수목원 할 때 이 숫자가 뭐냐면 나무 숫자야. 물 숫자 아니야. 형은 모양이지 뭐. 그래서 나무 모양. 도는 뭐냐면 그림. 그러니까 나무 모양 그림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걸 언제 쓰느냐? 이따 문제에서 다시 한번 보겠지만 예를 들면 어, 1일 때 1이 나올 수 있고 2가 나올 수 있다. 근데 1일 때 1이 나오거나 2가 나오거나 2일 때도 1이 나오거나 2가 나오거나 이거 좀 너무 실감이 안 나나? 동전 두 개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 동전 세 개? 동전 세 개를 던진다고 하면 이 서로 다른 동전, 서로 다른 그러니까 구별할 수 있다고 해봐. 그러면 첫 번째 동전에서 앞면하고 뒷면이 나올 수 있는데 두 번째 동전에서도 앞면 나오고 뒷면 나올 수 있고 두 번째 동전에서 앞면 뒷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전에서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 뒷면 그러면 이게 마치 모양이 나뭇가지가 이렇게 뻗어가듯이 이렇게 돼 있다. 누워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모양을 뭐라고 하냐면 나무 모양 그림 수영도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완전 원시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에도 이 수영도를 어떻게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야. 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약간의 설명이 좀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무엇인가를 내가 했을 때, 그러니까 시도라는 걸 했을 때 어떤 주사위나 동전을 던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그러니까 주사위나 동전을 던졌을 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행위를 시도라고 하지. 그지? 트라이 했다고 하지. 어떤 무언가를 던졌을 때
무언가 결과가 나오잖아. 예를 들면 동전을 던졌다고 하면 그러면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거나 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결과 시행을 했는데 시도를 했는데 여기 시도가 어려우면은 시행 무언가 하는 행동을 했더니 그게 동전이었다면 앞면 아니면 뒷면이 나오는데 이런 결과물을 이런 결과물을 뭐라고 하냐면은 사건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언가 시행을 해야만 뭐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 그지? 주사위를 던졌다고 하면 1이 나오거나 2가 나오거나 3, 4, 5 또는 6이 나오는 거를 알 수 있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흔한 주사위라고 하면 일반적이라고 한 상황이라고 하면 그러면 예상되는 결과가 1, 뭐 이런 거잖아. 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건이라고 한다 이거야. 사건은 꼭 이렇게만 일어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것도 사건이지만 또 뭐도 사건이 되냐면 이런 경우도 있지. 주사위 하나하고 동전 하나하고를 던졌을 때 이거를 동전과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면 동시에 던졌다 그러면은 이때 일어나는 사건은 동전과 주사위를 동시에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앞면 나오고 1, 동전의 앞면 주사위 1, 동전의 앞면 나오고 주사위 2, 앞면 나오고 뭐 3 등등등 그지? 앞면 나오고 6, 여기도 뒷면 나오고 1, 뒷면 나오고 2 등등등 해서 뒷면 나오고 6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 각각의 순서상 하나가 이거 자체가 뭐가 되냐면 이게 사건이 되는 거지. 이렇게 동전하고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으니까 이때는 동전만 이렇게 살펴볼 수 없잖아. 주사위만 살펴볼 수 없잖아. 동시에 행동을 했으니까 동시에 결과가 나올 거야. 그래서 이때는 이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뭐냐면 사건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야. 이 하나하나 낱개로 하나하나를 사건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 어떤 시행에 따라서 사건이 결정되는 거지. 그지? 자, 이때 나오는 사건들의 총 숫자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사건의 총 가지수, 전체 가지수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경우의 수라고 불러준다는 거야. 경우의 수. 좀 다시 얘기해 보면 물론 여기서 먼저 해볼게. 동전과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사건이 몇 개가 나올 수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때는 경우의 수가 총 몇 개냐면 12가지다 라고 말하는 거지. 그치? 만약에 동전 하나만 던졌다고 하면 동전 한 개를 던졌다고 하면 당연히 이거는 앞면 뒷면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때 경우의 수는 사건의 수가 두 가지니까 경우의 수는 두 가지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경우의 수는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문제에 따라 해볼게. 이거는 문제가 봐가면서. 자, 그 다음에 합의 법칙은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은 이게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야. 반면 고배 법칙은 이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야. 여기서 말하는 동시라는 거는 오해하면 안 되는데 동시는 꼭 시간적으로 갖는 의미는 아니다. 동시라는 것이 꼭 시간적인 의미일 필요는 없어. 이 경우의 수에서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동시라고 하면 시간이 같다라는 거잖아. 우리가 뭐 동시에라고 하면 그 사람은 두 눈을 동시에 깜빡였다. 뭐 그러면은 동시라는 거잖아, 그지? 내가 움직임과 동시에 그가 피했다. 뭐 이런 건 시간적인 동시를 말하는 건데 여기에서 따지는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시간적인 의미는 동시라는 의미는 시간적으로 완전히 같다. 시간적으로 한다라는 얘기는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그 주사위 하나가 있는데 주사위와 동전이라고 해보자. 주사위와 동전을 어, 동시에 던졌다라고 하면 어, 이렇다고 하면 여기 동시라고 했으니까 하나 둘 셋 헤이 이렇게 해주고 두 개를 동시에 던져야 되느냐? 그건 꼭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주사위의 동전을 붙잡고 오른손 왼손에 하나 놓고 하나 둘 셋 야 이렇게 던지는 것도 동시지만 주사위를 던져놓고 주사위를 먼저 던지고 그리고 나중에 동전을 동전을 어, 던지는 것도 이것도 동시라고 생각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사위를 먼저 던진다고 해서 동전을 나중에 던지면 결과가 다르게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동시라는 거는 동시에 주사위의 동전을 동시에 던졌다고 하는 거는 이거를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이 꼭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동시에 던졌다는 거는 뭐 두 사건을 같이 보겠다. 내가 둘을 묶어서 보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묶어서 본다? 한꺼번에 같이 생각한다. 이렇게 이런 말이겠지. 자, 주사위의 동전을 시간적으로 동시에 던져도 어차피 동전은 앞면 아니면 뒷면. 그 다음에 앞면 나올 때 1, 2, 3, 4, 5, 6 이렇게 나오고 동전이 뒷면 나왔다 하더라도 1, 2, 3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여기까지. 근데 주사위를 먼저 던진다 해도 주사위를 먼저 던지면은 시간적으로 얘를 먼저 해야 되냐 그런 뜻은 또 아니고 동전을 던지고 주사위를 던지는 거나 상황이 똑같다는 거야, 이거. 이게 이해되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동시라는 거는 꼭 시간적인 의미는 아니다. 그래서 내가 가끔 이제 이 말을 어떻게 쓰냐면 사건적으로 동시라고 선생님이 이제 쓸 건데 사건적으로 동시다 이런 말이야. 두 사건을 내가 한꺼번에 같이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이야. 이런 문제는 뭐 중학교 때 이미 풀어봤을 거야. 둘이 내가 여기서 물건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여기에 뭐 이런 물건이 두 가지가 있어. 이건 다 다르다고 해봐. 여기는 알파하면 또 어렵지. 여기는 A, B, C, 여기는 D, E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게 뭐 햄버거라고 하자. 햄버거 종류. 여기는 음료수라고 하지 뭐. 그러면 누가 야 햄버거하고 음료하고 합쳐서 그 중에 하나만 먹어라고 한다면 햄버거하고 음료수하고 합쳐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먹으라고 한다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되는 거야, 그지? 이 중에서 하나만 먹으라고 하면 햄버거 세 개하고 음료수 두 개 중에서 총 다섯 개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햄버거 세 개와 음료수 두 개가 있으니까 합쳐가지고 다섯 개 중에서 고를 수 있구나 라고 한다는 거야. 그런데 밑에 있는 말을 바꿔가지고 햄버거 중에서 하나, 음료수 중에서 하나라고 한다면 나는 햄버거 세 가지와 음료수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고를 수 있는 거는 총 여섯 가지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햄버거 A에다가 음료수 D 또는 음료수 E, 나는 햄버거 B를 고르고 음료수 D 또는 E, 햄버거는 C를 고르고 D 또는 E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내가 사건적으로 동시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곱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곱의 법칙이라고 불러. 둘을 곱한다. 동시에 일어난다는 얘기는 두 사건이 묶여서 판단해야 되는 경우에는 곱한다 이런 얘기야. 그지?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어렵게 설명했네. 자, 여사건이라는 거는 이게 지금 이제 여자가 나머지 여자야. 그래서 이거는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중학교 때 이미 해봤지?
전체의 경우에서 어떤 사건의 경우를 빼면 그 반대 사건의 경우가 나와. 그거를 여사건이라고 하는데, 집합으로 따지면 전체 집합 안에 어떤 A라는 집합이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내가 A를 구하기 위해서는 꼭 A만 연구해가지고 구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더라. A 바깥에 있는 A 여집합의 개수를 구해가지고 반대로 A를 구해야 된다는 거야. 그지? 예를 들어 실제로 한 문제를 하나 생각해 보면 동전 두 개를 던진다고 해볼게. 동전, 이게 이제 구별이 되는 동전 두 개. 근데 두 개가 구별이 돼야 돼. 서로 다른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면, 사건적으로 동시라는 거야. 동시에 던지면,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져.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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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면, 뒷면, 앞면, 뒷면, 뒷면. 그런데 만약에, 자, 이걸 이렇게 보자. 이거는 뭐냐면 모두 뒷면이야. 그지? 모두 뒷면. 여기 셋은, 이 세 가지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 세 가지를 말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지. 적어도 하나는 앞면. 그렇지? 적어도 하나는 앞면인 상태지. 둘 다, 둘 다 앞면일 수도 있고, 앞면이 이렇게 하나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적어도 하나는 앞면이다. 그치? 그러면 적어도 하나는 앞면이라는 경우는 벌써 지금 세 가지가 있잖아.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계산하면 되지, 당연히. 1번도 계산하고, 이럴 때도 계산하고, 이럴 때도 계산하고 하면 되는데, 야, 전체는 네 가지잖아. 그런데 모두 뒷면인 경우는 한 가지잖아. 유니크하게 하나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해서 이거를 오히려 빼버리면, 그러면 이 세 번 계산해야 될 거가 그냥 나오잖아. 굳이 세 번 계산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여사건으로 반대 사건을 생각해 가지고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야. 이때 여사건으로 여사건으로 풀면 아주 좋은 그런 문제들은 문제의 문장 중에 어떤 표현들이 들어있냐면 적어도라는 표현들이 들어있어. 적어도. 그러니까 적어도란 말이 보이면 이걸 보고 너는 여사건으로 푸는 게 더 유리하겠구나 라고 암시를 좀 받아야 되는 거지. 적어도라는 말이 있으면 분명히 여사건 문제고, 거의 여사건 문제고, 적어도라는 말이 없지만 뉘앙스가 적어도인 경우들이 있어. 어떤 분위기가 얘가 적어도네 이런 느낌이 오면, 그러면은 여사건으로 푸는 게 유리하다 이런 거야. 알겠지? 자, 문제를 몇 가지를 손 대볼게. 여긴 너무 쉬우니까 이거는 실제로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 애들 데리고 수업할 때는 그냥 거의 고등학교 1학년에 나오는 문제를 가지고 해버리거든. 근데 다 잘해. 가만히 놔둬도 그냥 다 하더라고.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렇게 막 심오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다 잘 따라오더라고. 자, 34번 같은 문제를 한번 해볼게. 여기에 지금 이런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지. 아까도 맨 처음 얘기했지만 이거는 나열해서 푸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의 모든 것이 공식이 있는 건 아니야. 나열해서 푼다. 나열해서 푼다. 그런데 그냥 원시인처럼 그냥 다 무조건 나열해서 푸는 거는 좀, 그런 거는 좀 그렇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어떤 나열해서 풀어도 무언가의 기술적인 게 있지 않을까?
그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거야. 대표적인 문제인데 얘는 어, 이 방정식의 해를 지금 자연수라고 했어 x, y, z가. 그럼 여기다가 1 넣고 뭐 넣고 뭐 넣고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 문제는 기술적인 도움이 뭐냐면 우리가 뭐 힌트라고 하지. 그 힌트가 뭐냐면 팁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런 건 어떻게 푸냐. 나열을 하는 건데 이 개수가 큰 거 있지. 개수가 큰 숫자를 우선 대입한다. 이게 팁이야. 무슨 말이냐? 여기 지금 x의 개수는 1이고 y의 개수는 3이고 z의 개수는 5잖아? 그러면 z를 기준으로 먼저 한다는 얘기야. z에다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 넣어봐야겠지? z가 1이면 그럼 x 플러스 3y는 13이 돼. 그지? 그러면 이번에는 개수가 누가 더 크냐면 y의 개수가 더 크지? 그러니까 y에다가 먼저 넣는 거야. y에다가 자연수 넣으라고 했으니까 1 넣으면 x는 10, y에다가 2 넣으면 x는 7, y에다가 3 넣으면 x는 4, y에다가 4 넣으면 x는 1. 더 이상은 안 되지. 자연수 중에는 없지. z는 1 했으니까 이번에는 z는 2 하면 그러면은 x 플러스 3y는 8이 된단 말이야. 이번에도 y의 개수가 더 크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1 넣어보면 x는 5, 2 넣어보면 x는 2, 3 넣어보면 벌써 자연수 끝났지. z에다가 3을 넣어보면 뭐 한번 해볼게. z에다가 3 넣어보면 x 플러스 3y는 3이 되는데 자연수는 아무리 작은 거 넣어도 성립하는 게 없지. 그지? 그래서 z 3 넣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면 10하고 1하고 z가 1인 경우, 7하고 2하고 1인 경우, 4하고 3하고 1인 경우, 1하고 4하고 1인 경우, 5하고 1하고 2인 경우, 2하고 2하고 2인 경우 총 몇 가지가 나오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그치? 힌트가 사실 이게 뭐 단순 힌트가 아니라 이 문제를 푸는 솔루션이기도 해. 그래서 이렇게 풀지 않으면 가능은 한데 다시 말하자면 개수가 큰 숫자를 먼저 다루는 걸로 하지 않으면 풀리기는 할 거야. 그런데 생각해야 될 게 좀 많을 거야. 계산량이 많아질 거야.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 라는 거야. 여기도 하나 더 보면 여기는 합쳐서 5,000원어치 사는 건데 이 100원짜리 우표를 X장, 500원짜리는 Y장, 1,000원짜리는 Z장 산다고 하면 내가 돈으로 계산해 보면 100원짜리는 X개 사고 500원짜리는 Y개 사고 1,000원짜리는 Z장을 샀기 때문에 이 세 개 더하면은 5,000원어치가 된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여기는 100으로 나눠버리면 x 플러스 5y 플러스 10z는 50이 되고 각 우표를 적어도 한 장씩은 사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정한 x, y, z는 무슨 수다? 0은 들어갈 수 없다. 자, 음수는 당연하고 그러니까 얘는 자연수다 이런 말이고 이거의 순서상을 계산하는데 처음부터 막 하나씩 다 대입하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뭘 해야 된다? 개수가 큰 놈을 기준으로 하니까 z를 기준으로 해야겠네. z에다가 1 넣으면 이러면 x 플러스 5y는 뭐다? 40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야. 나머지 풀이는 아까 해봤으니까 알겠지? 자, 이런 경우에 문제가 있는 것만은 아니지만 자, 문제를 혼자 하기 어려울 만한 문제가 있는데 49번 볼게요. 49번은 이 설명을 한번 잘 들어봐. 잘 들어보면 도움이 될 거야. 49번은 이거는
음, 다른 일반적인 설명을 먼저 해볼게.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어, 이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다른 거를 가지고 먼저 해볼게. 음, 설명 왜 이렇게 뜸들이냐고? 중요해서. 자, 만약에 1이라는 숫자가 있고 2라는 숫자가 있고 3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해봐. 그런데 이 밑에는 이 아래에다가 이 카드를 배열하려고 하는데 자기 밑에는 자기와 똑같은 숫자가 오면 안 되는 거. 예를 들면 1, 3, 2 이런 거는 1 밑에 1이 왔으니까 이런 경우는 따지지 말자 이런 거야. 이해돼? 자기 밑에는 자기랑 똑같은 숫자가 올 수 없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1 밑에는 올 수 있는 게 2 아니면 3이지. 그지? 그러면 이제는 첫 번째 한번 해볼게. 첫 번째는 2가 오면 이제 1하고 3 남았잖아. 1하고 3 남았는데 여기 밑에는 1이 오면 얘가 3이 와버려야 되니까 이거는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 뭐가 왔냐면 여기는 3이 오고 여기 1이 올 수밖에 없어. 끝. 이 한 가지야. 그 다음에 3이 오면 1하고 2가 남았는데 2가 여기 올 수는 없으니 그지? 그러니까 뭐가 와야 되냐면 반드시 1이 와야 되고 나머지 2는 여기 와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경우 하나와 이런 경우 하나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그지?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이해돼? 1 밑에는 1 말고 다른 숫자만 오게 하는 거야. 2 밑에도 자기와 똑같은 거 말고 다른 숫자가 오는 거. 3 밑에도 다른 숫자만 오게 하는 거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 뿐이야. 두 가지 뿐. 이거 말고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외워도 돼. 딱 두 가지다. 그런데 이거를 숫자 하나 더 늘려볼게. 1, 2, 3, 4, 4개가 있다고 해볼게. 그러면 자, 1 밑에 올 수 있는 거는 뭐야? 1 밑에 올 수 있는 건 1은 못 오니까 2하고 3하고 4만 올 수 있지. 그러면 여기 지금 2인 경우 해볼게. 2인 경우는 1, 3, 4가 남았는데 1, 3, 4가 남았는데 여기는 1이 올 수 있고 3이 올 수 있고 4가 와도 다 되지. 그러면 이제는 이쪽으로 해볼게. 2, 1 하면 3, 4밖에 안 남았는데 3, 4는 안 되니까 4, 3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지? 2, 3 이렇게 오면 2, 3 썼으니까 1하고 4만 남았는데 1, 4는 올 수 없으니까 4, 1밖에 없어. 그지? 그 다음에 2, 4, 이 라인으로 가면 남은 게 1하고 3인데 3은 밑에 못 오니까 1하고 3 이런 식밖에 없어. 그지? 3인 경우도 해볼게. 3 말고는 1, 2, 4가 있는데 2는 여기 못 오니까 1 아니면 4가 와야 돼. 그지? 그러면 1하고 3을 썼으니까 2하고 4가 있는데 4가 여기 오고 2가 여기 오는 수밖에 없지. 자, 이쪽은 3, 4 썼으니까 1하고 2가 남았는데 여기는 뭐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1하고 2 다 올 수 있지. 그러면 1이 오면 2고 2가 오면 1이고 이러면 되더라. 마지막으로 4가 온 다음에는 1이든 3이든 이 아니라 1이든 2든 3이든 이렇게 올 수 있지. 그러면 1이 오면 1, 4 썼으니까 2, 3이 남았는데 여기는 2가 오고 여기 3이 오는 방법밖에 없지. 그 다음에 2가 오면 1하고 3이 남았는데 3은 여기 못 오니까 1하고 3 이거밖에 없지. 4, 3이면 여기는 1이 오던가 2가 오던가 상관없어. 1이 오면 얘가 2 오면 되고 마지막으로 얘가 1이 오면 되거든. 이제 더 없지. 그래서 이렇게 지금 숫자가 4개인 경우는 지금 다 그려봤어. 이걸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수용도로 그려본 거지. 그지? 이런 걸 수용도라고 한다고 했잖아. 이걸 그려봤더니 4개인 경우가 지금 몇 가지가 왔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으이? 잠깐만.
어, 잠깐만. 43, 42, 42, 잠깐만. 뭐가 잘못됐어. 4312, 4321, 4213. 이상하다. 41, 당황스럽다. 이거가 지금, 미안해. 2가 왔네. 이거 지금, 아까부터 보고 지금, 이 보면서 계속 이상하다고 생각했구나. 2가 왔어. 잘못했어. 이 라인은 지금 없는 거야. 그지? 자, 잘못했어. 착각했어. 자, 어쨌든 다시 세볼까? 다시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나와. 그지? 총 이게 몇 가지냐면 9가지가 나와야 돼. 9가지. 알겠지? 이거는 외워버려. 알겠지? 이거는 9가지야. 자, 이거를 어디다 활용하냐면 이 상황을 밑에 이제 문제들 보면 알겠지만 활용을 이렇게 할 수 있어. 예를 들면 네 사람이 뭐 채점을 하는데 당연히 채점이니까 자기 거를 할 수는 없잖아. 그지? 자기 시험지를 배척해야지. 그지? 자기 시험지는 채점하면 안 되지. 그러면 이 상황이랑 똑같잖아. 이 사람이야. A, B, C, D가 있는데 A는 자기 거 못하니까 B 아니면 C 아니면 D 이것만 할 수 있고, B는 이 안에 여기 B가 오면 안 되고, C는 밑에 C가 오면 안 되고, D도 D가 오면 안 되고. 그치? 그러니까 지금 왼쪽 상황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거 나올 때마다 이거 계산하는 건 시간 낭비잖아. 항상 이건 9가지거든. 그러니까 9가지야. 자, 그러면 이것만 있느냐? 문제가 예를 들면 뭐 얼마든지, 아이고 또 왜 이래? 문제를 얼마든지 또 만들 수 있어. 네 사람이 채점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럴 수 있지. 네 사람이 우산을 들고 갔다가, 우산을 어떤 가게에 들어갔다가 다 놨겠지? 나오면서 우산을 집어들었는데 우연히 다 모두 자기 우산이 아닌 거야. 자기 거가 아닌 거. 이해돼? 이런 경우도 지금 이 상황이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냥 9가지인 거야. 답이. 네 사람이 나오면 9가지인 거야. 알겠지? 네 사람이 나오면 9가지. 네 개가 나오면 이런 상황이 되면 9가지. 답은 9가지야. 그러면 이제 궁금증이 들지. 아니, 그러면은 네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은 안 나와요? 그럼 그런 거 모두 다 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걱정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한마디 해볼게. 아까 이거 얘기했을 때 3명 가지고 해봤지? 세 개인 상황. 그지? 세 개인 상황 혹시 기억나? 세 개인 상황은 2가지지, 2가지. 그지? 네 개인 상황은 이거는 금방 얘기했지만 9가지야. 5개인 상황은 이거는 세면 셀 수 있지만 이거를 내면 안 돼. 반칙. 왜냐면 숫자가 몇십 개가 돼. 이거 뭐 구체적으로 한번 세볼 사람을 위해서 일단 답을 얘기하지 않는데, 몇 가지인지는 내가 일부러 말 안 해줄게. 근데 해보려고 하면 해봐. 한번 수영도 연습해야지 라고 하거나 아니면 졸리면 한번 해봐. 몇 가지 나오나. 이거를 5명을 내면은 반칙이 돼. 왜 그런가 생각해보자. 왜 그러냐면 논리적인 근거를 얘기해 줄게. 이거를 조금 전에 한 것처럼 우리는 뭘로 풀어야 돼? 수영도로만 풀어야 돼. 수영도로만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거를 수영도로만 풀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느냐?
있어. 음, 어, 뭐냐, 이게.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이게, 공식이 있어. 이름 생각 안 나는데 미치겠다. 미안해. 공식 다시 생각나면 얘기해줄게. 이 공식이 있는데, 어, 공식을 쓰는 거는, 이거는 대학교에서 배워. 이 대학에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쓰면 당연히 안 되겠지? 그러면 고등과정에서는 수용도만 해야 되는데, 수용도로 하려고 했더니, 세 개인 상황을 했더니 두 가지밖에 안 돼. 다시 해볼까? A, B, C 세 명 밑에 오는 거, 밑에 B하고 C 오고, 여기는 C하고 A하고 이렇게 오고, 여기는 A, B 이거밖에 없어. 두 가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수용도로 풀어야 되는데 이건 너무 간단하잖아. 너무 간단하니까 잘 안 내. 낸다고 하면 얼른 이거 두 가지인 거 풀면 되지 뭐. 잘 안 내. 못 내. 선생님들이 이거 빵점 방지용이 아닌 이상 이런 거 잘 못 내. 그러면 다섯 개부터는 많다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 뭐 해볼 사람은 해봐. 세보면 힌트 40까지가 넘어. 너무 얘기를 많이 해버렸다. 일단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수용도를 그리고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뭐 하나 하나 둘 막 이런 거 시험 보는데 이러고 있다고 해봐. 이런 거 그럼 이거 미쳐버리지. 뭐 하나 빼뜨리면 완전히 난리 나는데, 그지?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안 낸다. 아무튼 논리적인 설명이야. 알겠지? 안 내. 다섯 명부터는 안 내. 그러니까 이 아홉 가지를 어떻게 해라? 외워버려라, 이런 얘기야. 네 가지인 상황은, 네 명인 상황은 아홉 가지다. 세 명인 상황은 두 가지다. 뭐 이런 정도로 외워두면 되겠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 49번 같으면 지금 해석을 좀 해줄게. 이게 무슨 뜻이냐? A1은 i에다가 1 넣으면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A1 밑에는 1은 올 수 없다, 이런 말이야. 그 다음에 A2는 2가 아니다. 여기 지금 같은 숫자니까. A3는 3이 될 수 없다. A4는 4가 될 수 없다. 어때? A1 밑에는 1이 올 수 없고, A2 밑에는 2가 올 수 없고, 3 밑에는 A3은 3이 될 수 없고, A4는 4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밑에는 다 뭐야? 이 네 가지 숫자 밑에는 자기 거는 올 수 없다. 아까 얘기했지? 이거는 수용도로 해야 되는데 이런 정수의 개수는 9가지라고. 그지? 이런 문제 나오면 땡큐 하고 얼른 풀어버려야 돼. 이거는 그냥 문제 그냥 답을 주겠다고 한 거잖아. 자, 50번 문제도 해볼게. 다섯 명의 학생이, 다섯 명, 이거 안 나온다면서요? 문제 끝까지 읽어보자. 안 나와, 그런 문제. 다섯 명이 봤는데, 다섯 장의 답안지를 고르게 섞은 다음에 임의로 답안지를 뽑아서 여기까지 하면 다섯 명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뭐라고 했어? 한 명은 자신의 답안지를 뽑고 나머지는 다른 학생의 답안지를 뽑았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지금 A, B, C, D, E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명은 자기 거를 뽑았대. 그러니까 자기 거 뽑는 사람이 만약에 A가 자기 걸 뽑았다고 하자. 얘 밑에는 A가 왔어. 그리고 나머지는 결국에는 뭐야? B, C, D는 자기 거가 아닌 거. 그러니까 이건 9가지잖아. 그지? 이해돼? 4명이니까 9가지. 계산할 것도 없어. 근데 여기는 우리가 A 밑에, 그러니까 A만 자기 걸 뽑으라는 보장은 없잖아. B가 자기 걸 뽑을 수도 있고 C가 자기 거를, D가, E가 다 자기 거를 뽑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45다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지? 자, 다시 정리해보면 여기가 자기 거 뽑는 사람이 몇 가지냐면 5가지. 자기 거 아닌 거 뽑은 거는 4명이 다 자기 거 아닌 거니까 9가지. 그러니까 이건 사건적으로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곱하면 45가지 이런 식이 된다는 거야. 이해돼? 자, 하나 더 있어. 지금
이거는 좀 머리를 더 써야 되는데 아까처럼 기계적으로 그냥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닌 거야. 그건 너무 쉬워서 이거는 힌트만 해야겠다. 중복을 허용한다라는 얘기는 1, 1, 1, 1 이것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야. 아 참, 세 자리 자연수니까 1, 1, 1 이것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세 자리 자연수는 지금 27개라는 거야. 왜? 세 자리 자연수인데 여기에는 1도, 2도, 3도 다 올 수 있지. 1도, 2도, 3도, 1, 2, 3이 다 올 수 있으니까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이것은 27가지다. 지금 이런 얘기인데 지금 1 바로 다음에는 3이다. 2 바로 다음에는 1이거나 3이다. 그런 거네. 그죠? 3 바로 다음에는 1 또는 2 또는 3이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해봐야 되는 건데 1 바로 다음에는 3이야. 아, 이거는 해보고 해. 그렇지? 생각하는 걸 내가 다 해버리면 방해가 될 것 같아. 자, 이번에는, 뭘 해보냐면, 약수의 개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해볼게. 약수의 개수는 아마 중학교 때 했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야. 기억이 나는 사람들은 72를 일단 소인수 분해를 하자. 그러면 2, 36, 2, 8, 2, 9, 3, 3. 이거는 72라는 거는 2가 3번 들어있고 3을 2번 곱하면 된다. 이런 거잖아. 그치? 이걸 소인수 분해했다고 하는데 약수의 개수 구할 때 어떻게 돼? 여기다가 지수에다가 소인수 분했을 때 나온 지수에다가 1씩 더해가지고 그럼 얘는 4가 되고 얘는 3이 되는데 이 숫자를 곱하면 답이 되는 거지. 약수의 개수가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기억해도 돼. 근데 왜 여기다가 지금 1씩 더하고 나온 숫자를 곱해서 만들까에 대한 거를 한 번만 생각해 볼게. 알겠지? 숫자가 72이고 다시 한번 해볼게. 지금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라는 거는 지금 2가 2번, 3번 곱해져 있고 3은 2번 곱해져 있다는 건데 여기 어떤 박스가 있다고 해보자. 여기 박스에다가 들어가는 숫자를 여기에 들어있는 숫자를 숫자의 곱은 약수야.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다가 2 넣어봐. 그럼 2가 딱 들어가겠지? 아이고 여기도 내가 왜 2라고 했지? 오늘 헷갈리는 사람 많겠네. 미안해. 3이 2번이야. 2가 2를 하나 넣었다고 해봐. 그리고 3도 하나 넣었어. 그러면 3. 이 두 개 곱하면 6이니까 약수잖아. 그죠? 또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2가 또 나타났네. 여기서 지워야겠다. 2는 아니고 여기다가 숫자를 집어넣는데 뭘 집어넣냐면 이 두 개를 집어넣는 거야. 이 두 개를 집어넣어. 그러면 이 두 개를 집어넣고 아무것도 안 집어. 얘만 넣었다고 해봐. 그럼 얘가 4니까 얘가 약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또 극단을 달리는 사람들 있잖아. 나는 이거 다 넣을 거야. 그럼 다 넣으면 당연히 자기 자신이니까 약수가 되겠지? 또 극단을 달리는 사람이 또 있지. 뭐가 있냐면 나 아무것도 안 넣을 건데 아무것도 안 넣었다는 얘기는 여기 그냥 일이 항상 곱한다고 했으니까 일이 하나 항상 있다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일이 하나 있어. 그럼 난 여기다가 아무것도 안 넣었어. 그러면 1만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 1도 이 72의 약수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넣은 것도 괜찮아. 이런 문제가 돼. 그러면 정리. 72는 조금 전에 소인수분해 해봤더니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었는데 이 통에다가 지금 뭐 넣으면 된다고 했잖아. 그치? 자, 2의 여기다가 이제 경우수를 해보자. 2의 세제곱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써볼게. 2가 3개 있고 3이 2개 있다 지금 이런 거였잖아. 또 2라고 뻔했네. 3이 2개 있는 거잖아. 그치?
여기 통에다가 집어넣는데 뭐라고 집어넣는 거냐면 고민을 하는 거야, 고민. 고민을 하는 거야. 나한테는 2가 3개 있고 3이 2개 있어. 근데 여기 통에다가 집어넣을 때 무슨 고민을 하냐면 내가 2가 3개 있는데 내가 집어넣을 때 고민을 어떻게 하냐면 안 넣을까? 아무것도 넣지 말까? 그 다음에 한 개만 넣을까? 2개만 넣을까? 3개 다 넣을까? 이렇게 고민한다는 거야. 그지? 그러면은 여기 이 3개 가지고 고민하는 거는 안 넣는 거, 1개 넣는 거, 2개 넣는 거, 3개 넣는 거, 총 4가지 고민을 하게 돼. 그지? 고민이 4가지야. 3 2개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3을 안 넣거나, 1개 넣거나, 2개 넣거나, 2개까지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3 2개 가지고 할 수 있는 고민은 이 3가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곱해버리면 동시에 고민해야 되는 거니까 12가지가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지? 여기 4하고 3이 뭐 때문에 나온 것 같아? 여기 안 넣어도 된다라는 것 때문에 나온 거야. 원래 하나 둘 세 개에다가 안 넣어도 되니까 하나 추가해서 3 더하기 1. 여기도 원래 2개지만 안 넣어도 되는 걸 하나 고민해야 되니까 이따가 1 더해가지고 3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해돼? 자, 이게 약수 개수 구하는 건데 이거를 어디다 써먹냐면 바로 저희 가서 이걸 해볼게. 1,000원짜리 지폐 4장이 있어. 1,000원짜리 지폐 4장. 그러면 나한테 1,000원짜리 1,000원짜리 4장이 있어. 4장. 그 다음에 500원짜리 2개가 있어. 그 다음에 100원짜리가 6개가 있어. 그러면 자, 고민을 한다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방법의 수인데, 방법의 수라는 거는 1,000원짜리 4장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4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1장 지불하거나 2장 지불하거나 석장 지불하거나 넉장 지불하거나 이걸만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안 낼 수도 있어. 그지? 아무것도 안 내는 거. 그러니까 총 예로 할 수 있는 거 1,000원짜리 4장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5가지인 거야. 그지? 500원짜리 2개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1개 지불하거나 2개 지불하거나 아니면은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거나. 그래서 얘는 총 3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100원짜리 6개로 할 수 있는 고민은 1개 낼까, 2개 낼까, 3개 낼까, 4개, 5개, 6개, 그리고 아무것도 안 낼까? 이런 고민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총 몇 개가 되면 7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동시에 고민해야 되는 거니까 모두 곱해버리면은 몇 가지? 105가지가 되겠다. 그런데 이 105가지라고 하면 답이 틀리는 거야. 왜냐면 영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한마디로 영원을 지불한다는 건 아무것도 안 냈다는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 105가지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얘는 고민 5가지 중에 안 내는 게 있었잖아. 그치? 얘도 3가지 중에 안 내는 게 있었잖아. 7개 중에 안 내는 게 있었잖아. 우연히 얘도 안 내고가 성립해버릴 수 있잖아. 안 내고. 그러면은 얘는 이상하지만 아무것도 안 낸 게 돼버려. 그 한 가지는 제외한대.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를 제외해야 된다. 그래서 답은 104가 되는 거야. 이해돼? 안 내는 경우가 우연히 맞아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이거를 방법의 수라고 한다. 그냥 방법만 계산하는 거야. 방법을 계산하는 거는 지금 본 것처럼 비교적 간단해. 여기 다시 해볼게. 방법의 수라는 거야. 1,000원짜리 4장이 있으면은 1,000원짜리 4장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5가지 할 수 있다. 고민을. 500원짜리 2개로 할 수 있는 거는 고민이 3가지. 안 내고도 들어가니까. 100원짜리 6개로 할 수 있는 고민은 7가지다. 안 내는 것도 있으니까. 그러면 단순히 곱하면
이 고민은 105가지인데 조심해야 될 거는 영혼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 왜 그러면 여기서 5가지 중에 안 내고가 한 가지가 있고 3가지 중에 안 내고가 하나가 있고 7가지 중에 안 내고가 하나 있는데 얘네가 우연히 다 맞아 떨어지면은 이거는 지불하지 않은 거다.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은 경우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한 가지는 빼야 된다. 그래서 답은 104가 된다. 이런 얘기였어. 이해돼? 이건 지금 다시 얘기하지만 방법의 수야. 그런데 지금 바로 밑에 보는 것처럼 뭐가 있냐면 좀 다른 게 있지. 이번에는 금액의 수를 구하라는 얘기야. 금액의 수. 자, 방법의 수하고 이거하고 다른 게 뭐냐면 내가 1,000원짜리가 있다고 해봐. 아까 그 문제에서 1,000원짜리 한 장으로 지불하면 이건 1,000원이지. 그지? 1,000원. 1,000원짜리 한 장을 지불했다고 하면 1,000원. 근데 500원짜리가 하나 있다고 해봐. 500원짜리 두 개가 있다고 해봐. 그러면 500원짜리 두 개를 지불해도 1,000원이야. 그지?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구별할 수 있는 거야. 방법은. 그지? 이 방법은 이게 지금 방법이야. 1,000원짜리 한 장 내는 방법이 있고 500원짜리 두 개 내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구별이 가능해. 구별이 가능해.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따로 해석하는데 근데 이쪽은 금액이잖아. 금액. 그치? 돈은 어차피 1,000원 냈다라는 거라는 사실은 같은 거거든. 그냥 이거는 구별할 수 없어. 그냥 1,000원이니까 한 가지야. 그치? 그래서 금액으로 할 때에는 이렇게 같은 경우, 그러니까 중복이라기보다는 같은 경우가 발생한다. 그래서 금액의 수를 계산하라고 하면 이 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것 때문에 뭔가 신경을 써야 돼. 신경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같은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 이해돼? 금액의 경우는 구별할 수 없다. 이 상황에서는.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렸던 거를 갚았다고 해봐. 갚았어. 그런데 이제 B가 그러는 거야. 야, 너 왜 돈 안 갚아? 그랬더니 A가 내가 너 그때 1,000원짜리 한 장 줬잖아. 근데 B는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내가 500원짜리 두 개 받은 적은 있지만 1,000원짜리 한 장 받은 적은 없어. 라고 하는 거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말이지. 근데 돈으로만 생각한다면 1,000원짜리 한 장 주나 500원짜리 두 장 주나 어차피 1,000원 받았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좀 이상한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는 거야. 만약 이게 법원에 간다고 하면 어떤 재판이라고 생각하면 완전히 다르지. 법원에 가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때 이 사람이 돈을 당신에게 갚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갚았죠?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500원짜리 두 개로 갚았습니다. 라고 했더니 거짓말! 지금 조사해 보니까 1,000원짜리 한 장으로 갚았는데 당신은 거짓말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방법으로 구별할 수 있잖아. 뭐 아무튼 이 법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 아니지만 구별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이 방법은. 그런데 금액의 경우로만 본다면 구별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얘는 무언가 처음부터 설계를 좀 다시 해야겠다라는 거야. 자, 다시 이제 들어가 볼게. 10,000원짜리가 있어. 여기는 5,000원짜리가 석 장이 있어. 10,000원짜리 한 장이었고 100원짜리 동전은 이거는 4개가 있어. 그런데 지금 여기서 금액으로 따졌을 때 문제가 생길 만한 곳이 어딘가를 한번 생각해 봐. 예를 들면 100원짜리는 탈탈 털어봐도 400원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로 뭐 1,000원짜리 5,000원짜리하고 헷갈릴 일도 없고 10,000원짜리하고 헷갈릴 일도 없고, 그지? 얘는 영향이 없어, 그지? 얘는 영향이 없어. 문제가 없어요, 얘한테는. 그런데 얘가 문제야. 얘가 어떤 문제냐면 5,000원짜리 두 장하고 이 10,000원짜리하고 같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아까 본 것처럼 10,000원짜리 한 장을 낸 거하고
5,000원짜리 두 장을 낸 거하고는 상황이 똑같기 때문에, 금액이 똑같기 때문에 방법으로는 구별할 수 있지만 금액으로는 똑같은 상황이야. 그지? 그래서 얘는 구별할 수가 없어. 그러면 다시 얘기하지만 얘네 둘 사이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어떻게 버리냐면, 이게 지금 큰 단위의 돈이잖아? 큰 단위, 여기는 상대적으로 둘 중에서 작은 단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큰 단위의 돈을 작은 단위로 바꿔버리는 거야. 환전. 이게 뭐 외국 돈하고 바꾼다라는 개념보다는 큰 단위로 작은 단위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10,000원짜리 한 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얘를 5,000원짜리 얘하고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얘를 5,000원짜리 두 장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면 지금 10,000원짜리 한 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5,000원짜리 몇 장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야? 5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다시 써볼게. 5,000원짜리 5장이 있고 그 다음에 100원짜리는 4개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돈을 환전했더니 지금 내 주머니는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는 뭐 하냐면 이제는 같은 금액이 나와가지고 헷갈리게 하는,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때는 방법의 수를 그냥 계산해 버리는 거야. 이제 방법의 수를 계산하자. 아까 방법의 수 어떻게 했지? 내가 5장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안 내는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6가지가 있다. 여기는 4개가 있으니까 얘는 안 내는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5가지를 할 수 있다. 동시에 고민을 하면 얘는 30가지다 이런 거야. 그런데 얘도 영혼을 지불하는 경우는 뺀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를 빼줘야 돼. 왜? 이 6가지 안에는 안 내는 것이 하나 들어있어. 5가지 중에도 안 내는 게 하나 들어있어. 둘을 곱하면, 그러니까 이거 한 가지가 있는 것이. 안 내고가 겹쳐버리면 아무것도 안 낸 게 되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한 가지를 빼준다. 답은 29가지가 돼야 돼. 자, 금액의 수 이해가 좀 됐어? 69번 가지고 한 번만 해볼게. 1,000원짜리 두 장, 여긴 지금 방법의 수와 금액의 수를 두 번 구하라고 했어. 방법의 수는 1,000원짜리 두 장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3가지, 500원짜리 3개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4가지, 100원짜리 3개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4가지. 이것들을 다 곱하면 48인데 이 중에는 안 내고가 우연히 겹칠 수 있으니까 하나를 뺀다. 그치? 그래서 얘는 방법의 수는 47가지가 될 거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금액의 수를 계산한다고 하면 100원짜리는 뭐 다 모아봤자 3개밖에 안 되니까 탈탈 털어도 이 앞에 있는 500원짜리하고 헷갈릴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100원짜리는 아무 문제 없다. 100원짜리는 그냥 3개 있다고 본다. 근데 문제는 1,000원짜리하고 500원짜리 사이에는 문제가 있어. 500원짜리가 3개나 있기 때문에 500원짜리 2개를 모으면 그러면 1,000원짜리하고 같아져 버렸잖아. 금액으로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한다? 큰 돈을 작은 돈으로 환전해 버린다. 그러면 1,000원짜리 두 장은 500원짜리 몇 장으로 할 수 있냐면 4개 할 수 있지. 그러면 원래 있던 3개랑 합쳐가지고 500원짜리 7개가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얘는 7개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는 8가지, 여기 3개로 할 수 있는 거는 4가지. 왜 4가지냐? 아무것도 안 내는 거 하나 넣는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단순히 곱하면 32가지인데 이 중에는 안 내고가 우연히 겹쳐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안 내는 경우가 있다. 하나 빼야 되니까 31가지가 된다. 이런 얘기지. 이해돼? 자, 이제는 거의 막바지인데 색칠 문제야. 이 색칠하는 방법은 사실 이거는 보통 이제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 되게 많이 있어. 근데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좀 진짜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긴 있어. 나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간단한 문제는 좀 해보자. 중학교 문제야 이건. 4가지 색이 있는데 서로 다른 게 있어. 그러니까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야. 모두 다른 색을 칠한다라는 거지. 이럴 때는 그냥 하나씩 칠해가면 돼. A에다가 4개 칠하고 B에다가는 하나를 빼고, 그러니까 A에다 칠한 건 빼야 되니까 3가지. C에다가는 A, B에 칠한 거를 칠해야 되니까 2가지. D는 나머지 한 가지 칠해야 되니까 그냥 얘는 뭐 이게 끝이지.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모두 다른 색을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거는 그냥 문제가 없는데 이러지 않는 문제들이 이제 좀 어렵다는 거야. 여기 바로 보는 다음 문제처럼 같은 색을, 그러니까 네 가지 색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네 가지인데 같은 색을 여러 번 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복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치? 중복칠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웃하는 애들만 구별할 수 있으면 돼. 이웃하는 애들만 구별되게. 그럼 이럴 때 하나 칠해야지 뭐 여기다가. 여기는 어쩔 수 없지 뭐. 네 가지. 그지? 여기는 바로 옆 칸은 옆에다 칠한 거하고 구별해야 되니까 세 가지. 그 다음 여기는 옆에 있는 거 피해야 되니까 세 가지. 옆에 있는 것도 피해야 되니까 세 가지. 이렇게 칠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문제라는 거야. 자, 만약 이렇게 한다면 지금 얼마냐면 12, 이거는 9, 그러니까 얼마냐면 108. 지금 이게 108가지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108가지가 나온다고 지금 이렇게 풀었더니 지금 이게 이렇게 풀었다는 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왜 108가지 나오는지 다시 한번 해볼까? 이 편의상 이름을 한번 붙여볼게.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 D라고 해봐. 그러면 A에다가 먼저 칠해야 되니까 네 가지, B는 A에다 칠한 거를 빼야 되니까 세 가지, C는 B에다가 칠한 것만 피해야 되니까 세 가지, 그지? D는 C에다가 칠한 것만 빼야 되니까 빼고 칠하면 되니까 세 가지. 뭐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치? 이렇게 계산하면은 다 곱했을 때 아까 본 것처럼 108가지가 나온다는 거야. 그럼 이게, 자, 기억해봐. 108가지가 나오나? 아니, 기억해봐. 일단은 다시 지우고 108가지를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저 방식으로 하면 108가지가 나오는데, 자, 이렇게 해볼게. 네 가지 색으로 칠할 수 있는가 해보자. 네 가지 색으로 칠하면 당연히 네 개를 여기다 네 개 칠하면 나머지 하나 빼고 나머지 세 가지 중에 하나 칠하고, 남은 게 두 개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 칠하고, 남은 게 하나 남았으니까 이렇게 칠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가지 색으로 칠하는 방법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가지고 24가지. 자, 두 번째는, 그러면 혹시 세 가지 색으로 칠할 수 있을까 해보는 거야. 세 가지 색으로 칠해볼 수 있는가 해보자. 세 가지 칠하는데, 세 가지 색으로 칠한다는 거는 네 개 중에 어딘가 두 곳은 같은 색깔로 칠해야 된다는 거잖아. 두 곳은 같은 색, 그지? 두 곳은 같은 색. 그거를 이름을 붙여보자. A, B, C, D에서 두 곳은 같은 색인데 A하고 B하고를 같은 색으로 할 수는 없잖아. 그지? 이웃하는 거는 달라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A하고 C하고 같은 색으로 칠하는 경우를 해보자. A하고 C하고를 여기를 빨강색 이렇게 칠해볼게.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B에다가는 지금 색깔이 4개가 있어. 여기 서로 다른 4가지가 있는데 좀 복잡해지네. 자, 빨강색, 파랑색, 노란색, 뭐랄까 초록색 있다고 하자. 근데 이 중에서 그 세 가지 색으로 칠한다고 했잖아. 그지? 먼저 세 가지 색을 선택해야겠네. 그래서 얘는 세 가지 색을, 네 가지 색은 뭐 선택할 필요가 없잖아. 그냥 좋아. 여기 선택한 것까지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볼게. 일단은 의미상 그냥 빨간색을 정말 칠한다는 게 아니고 같은 걸 칠하는 거야. 알겠지? 여기는 지금 이렇게 하니까 복잡해지잖아? 좀 간단하게 해볼게. 여기하고 여기는 지금 같은 색으로 칠하는 거야. 여기다가 칠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야? AC에다가 같은 색을 칠하는 게 몇 가지냐면 네 가지. 색깔 네 가지가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B에다가는 이런 색깔을 칠했다고 하자. 그러면은 저기는 세 개가 남았으니까 세 가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 여기 뒤에다가는 지금 두 가지 색을 칠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칠해야 되는 거지. 그지? 이해돼? 이게 24가지. A하고 C하고가 아니라 A하고 D하고의 같은 걸 칠할 수 있잖아. 그지? A하고 D하고의 같은 걸 칠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면, 아이고, 이걸 주면 안 되지. A하고 D하고 같은 곳에 같은 색을 칠하면, 여기하고 같은 색이야. 그러면 A, D에다가 칠하는 게 4가지, 그 다음에 B에다가 칠하는 게 3가지, C에다가는 다른 걸 칠해야 되니까 2가지. 그러니까 얘도 24가지. 같은 걸 칠하는 것이 A하고 D일 필요는 없잖아. 그지? B하고 D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얘도 똑같아. 그래서 4가지, 3가지, 2가지. 그래서 얘는 얼마냐면 24가지. 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2가지 색으로 칠할 수 있나? 라는 거야. 2가지 색. 그러면 2가지 색은 짝을 지어야 되는데, 짝을 어떻게 지어야 되냐면, 그러니까 2가지 색으로 칠한다는 거는 짝을 2개를 지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A하고 C하고 같은 거 칠하고 B하고 D하고는 같은 거 칠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AC하고 BD하고 이렇게 칠하는 거야. 그래서 AC에다가 4가지 칠하면 BD에다가는 그거 하나를 뺀 3가지 칠하면 되잖아. 그지? 얘는 12가지. 그래서 얘는 24, 24, 24, 24 이게 뭐냐면 96, 마지막에 10이 있으니까 이거는 108 나와. 그지?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108가지가 나와. 그지? 지금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색깔을 나누어서 할 필요는 사실 또 없지. 여기처럼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것처럼 맨 처음에 어떻게 했어? A에다가는 4가지, B에다가는 하나 피해서 3가지, C에다가는 옆에 있는 거 피해서 3가지, D에다가는 옆에 있는 거 피해서 3가지. 이렇게 하면 이게 더 간단한 거지. 그지? 하지만 이 방법을 해본 이유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래. 연습 삼아서 해본 거야. 이거는 그냥 옆에 있는 거 피하면 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얘는 지금 이 방법은 무언가 구별해가지고 칠해야 되는 경우, 4가지냐 3가지냐 2가지냐로 칠할 때 이렇게 구별해서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 그래서 그걸 미리 연습해봤어. 자, 얘도 지금 같은 문제지. 5개 영역이 있는데 이번에는 지금 뭐가 나왔냐면 5개 영역인데 조심해야 되는 게 5개의 영역인데 빨강, 파랑, 노랑, 파랑의 3가지밖에 없어. 이거는 색깔이. 자, 이거가 이제 좀 걱정인 거지. 5개의 영역을 3가지로 칠하려면은 그러면 필수적으로 어떻게 돼? 중복되는 게, 중복해서 칠해야 되는 게, 칠해야 할 곳이 있지. 있어야만 하는 거지. 그지? 중복해서 칠해야만 하는데, 예를 들면, B2하고, C, D하고, 그 다음에 A. 이렇게 나누어서 칠하면, 얘하고 같은 거 칠하고, 얘하고는 또 같은 거 칠하고, 얘는 또 하나 칠하고, 그러면 3가지 색을 사용할 수 있잖아. 그지?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뭐, 예를 들면, A2하고, C, D하고, 뭐, B, 이런 식으로. 이거를 다 나눠서 해야 되겠지. 색깔이 3가지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이 색깔 칠하는 문제가 시험용으로는 뭐 꼭 나온다고 볼 수 있어. 색깔 칠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 왜냐면 예전에 지도를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 이렇게 뭐 지도 이런 거 하는데 여기 인접하는 영역들이 막 있잖아. 이렇게 이제 이 인접하는 것들은 다
색깔을 피하면서 구별이 돼야 되니까 색깔은 피하면서 최소한의 색으로 칠하는 거에 대한 연구를 막 수학자들이 매달려서 했었거든, 예전에. 왜냐면 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 지도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잉크를 줄이고 잉크 수를 줄여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구별을 다 하면서 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쉬운 일이 아닌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수학으로 넘어가서 수학자들이 이걸 붙잡고 연구를 하는 시대도 있었어. 아무튼 지도 문제는 굉장히 색깔칠하는 문제는 지도 문제 굉장히 생각보다는 어려운 시대가 있었다. 지금도 뭐 지금이야 이제 해법은 나왔지만 아주 생각보다는 어려운 문제에 속한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시험으로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시험을 앞두고 있는 지금에서는 할 말이 뭐냐면 시험용이다 이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라는 거야. 자, 나머지는 문제를 좀 더 풀고 공부를 한 다음에 점점점 심오화된 문제로 들어가 볼게.